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동희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까치아파트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반지동 까치아파트, 그리고 6층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전용면적 16.4평, 소형 평수, 그리고 대지권은 7.8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11월 22일 접수됐고, 지금으로부터 매각기일이 8월이니까 한 9개월 정도 소요된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곽 누구누구로 되어 있고,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자, 은행에 대출 이자를 미처 다 갚지 못해서 자, 이렇게 경매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제 예측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입찰 12일 전이고, 감정가는 1억 2,400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16.4평 1억 2,400이었는데 한 번 유찰돼서 9,920만원, 그리고 현재 3차까지 가서 7,936만원, 64%까지 유찰되는 물건이 아직도 있기에 창원 외곽은 아직도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분석 사건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64%까지 아직 유찰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가격 2차 9,920만 원이라는 가격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시세가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 거래 가능 금액이 어디에 있는지,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문건 접수 내역, 자, 보시면 사건 접수 이후에 약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됐는데, 그간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권리 신고인지를 보면 특별하게 주목해 볼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자로서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어떤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없다. 낙찰받은 이후에 인수해야 될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통 여기 보시면 집행관, 그리고 교부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그들의 권리 신고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점유관계조사서를 보면, 자,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한 현황 점유관계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자, 폐문 부재되어 있습니다. 폐문 부재. 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었고, 이웃 거주자들에게 탐문하였으나 거주자 확인이 불가했고, 자,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 보니까 소유자 가족 그 외에는 등재자가 없더라. 자, 소유자 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입니다. 자, 등기 현황 보면 소유자 광 누구누구가 있고, 그리고 2015년 3월 20일 날 매매했습니다. 2015년 6월 4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에 쭉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소 기준 등기, 자, 이 등기, 이 권리를 기준 2015년 6월 4일 이 날짜 이후에 있는 이 권리들은 모두 다 말소된다. 모두 다 전부 다 정리되는 겁니다. 채권자들의 이 흔적을 보면 대부, 보증재단, 공단, 은행, 세무서, 캐피탈, 그러니까 이 물건은 경매가 아니면 정리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취하나 기각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등기 기재상 인수할 것 없다. 자, 관리비 연체 가능성 아주 높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얼마 하지 않는 소액의 물건이다 보니 관리비 얼마 연체되어 있느냐는 특히 입찰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낙찰 당락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연체 금액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자,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따라서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잔금 납부 약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자, 이 1에서 3개월 정도 중에 한 3개월 정도 그 이상 소요되는 것이 바로 강제집행이다. 이 강제집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에서 한 250 정도. 자, 이 비용을 강제집행하느니 차라리 평화적으로 합의해서 이사를 내보내고,
자, 그 비용을 명도비로 그냥 주는 것이 낫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형대 매물 3개가 있었습니다. 자, 11층 1억 1천, 1억 1천, 우리가 6층인가 뭐 그렇죠. 여기 보시면 1억 1천, 뭐 1억 2천 이 사이에 호가가 되고 있다. 이 보면 고층이 1억 1천인데 1층이면서 1억 2천 3백도 있습니다. 자, 올 리모델링 되었다고 저렇게 호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1억 1천에서 2천 사이에 대부분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와서 거래된 거 보면 최근에 1억 2천 9백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만 가지고 1억 3천에 근접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거래가 1억 1,500, 2천, 뭐 1억 1천 이 사이입니다. 작년에도 뭐 비슷했습니다. 자, 대상물의 가치. 자, 감정은 1억 2,400.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 감정이 높기 때문에 1차에 유찰됐고, 자, 2차에는 낙찰될 법도 한데 어중간한 금액이라서 이 하한가를 대입해 보면 어중간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한가를 적용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거래 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1억 1천에서 1억 1,500, 이 500만 원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 낙찰가 분석. 까치 아파트와 반송 대동이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16.4평과 21.2평. 모두 다 2차에 낙찰됐습니다. 6월달과 1월달,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죠. 그때 경쟁률을 보면 7대1과 4대1이었습니다. 실사용자, 수요자들 중에 실제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거의 거주할 목적의 사람들 간의 경쟁률일 때 보통 이 정도입니다. 자, 이때 감정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자, 거래 가능 금액 보면 비슷합니다. 약간 낮은, 몇백 정도 낮은, 500에서 한 1000 정도 사이 정도 실제 거래 가능 금액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96%와 92%. 자, 이거 가중 평균을 구하면 94.5%. 자, 1억 1천 하한가를 적용하면 1억 455만 원. 자, 그리고 상한가 1억 1,500을 적용하면 1억 928만 원. 따라서 자, 정리하면 그 거래 가능 범위가 500만 원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낙찰가 예상 범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억 455만 원에서 자, 1억 900, 자, 이 500만 원 정도 안에 들어옵니다. 1억 928만 원. 자, 이 범위 안에 낙찰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재밌는 물건입니다. 자, 결국 2차의 가격 9,900 그 금액은 넘어간다는 거. 결국 2차는 어떠한 걸 적용해도 넘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번 낙찰가는 2차 가격을 결국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분석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